자, 이제 이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수업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중간고사 때문에 이번에 7주차가 사이버로 수업을 하시니까 수업도 들으셔야 되고, 중간고사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중간고사는 그 별도로 뭐 따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레포트로, 그 7주차의 수업에 레포트로 대체할까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험이기 때문에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수업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A4 용지 한 매 이상, 두 매 이내로 저희가 공부하는 제 7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장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그 사회 문제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들,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들, 이런 것들 개인의 어떤 소감들을 한 10줄 정도 500자 내외로 정리해 주셔서 이것을 제 메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서 중간고사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빅브라더까지 소개를 드렸었죠. 빅브라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을 누구나 이제 공감하게 되었고, 여론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빅브라더라고 하는 게 뭐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라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책인 1984라는 제목에서 소설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의미가 뭐냐? 온 사회의 정보를 독점해서 개개인을 통제하고 유리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들을 지칭을 합니다. 초기에는 전체주의 국가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을 폐쇄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산사회 전체주의 국가들을 빅브라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런 어떤 전체군주의 권력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 사례들에서 우리가 보통 빅브라더라는 어떤 사례들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빅브라더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구글, 알게 모르게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MS 소프트에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떠나서는 거의 일반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떠나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떠나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 외에도 보통 엠베디드라고 해서 속에 감추어져서 구동되고 있는 MS 윈도우를 구동하기 위한 속에 연동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양으로 실려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인터넷상의 어떤 프로그램들도, 기업들도 구글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용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어떤 큰 거대 기업들,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그 정보통신의,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방향, 아니면 습관, 행위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범죄가 발생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의 많은 갈등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장비 통신하는 기술에 백도어를 열어서 자기의 정보를 빼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몰래 감춰서 일상의 미국 많은 시민들, 아니면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아니면 생활의 어떤 습관이나 사용하는 어떤 그 습관들을 정보로서 획득을 해나가는 것들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많은 그 중국의 기업을 이렇게
자국 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자산을 동결하게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런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어떤 많은 어떤 정보들을 빼내갈 수 있고 해킹해 나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단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발점은 바로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넷 패스포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단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든 사용하는 컴퓨터 도메인에 뭐 이렇게 www. 그다음에 뭐 무슨 넷 아니면 무슨 컴 이렇게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맨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무슨 시티에 들어갈 때 유니온 시티에 들어갈 때 아니면 뭐 또 교재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어떤 시티들에 들어갈 때도 뭐 유니온 시티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단넷 패스포트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패스포트가 여권 아니면 지갑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 단넷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아까 말씀 모두의 소두의 교재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가입을 하면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개인정보 확인 없이 바로바로 통과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뭐였었냐면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한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불법이다라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윈도우 98 속에 윈도우 98이 이제 컴퓨터 운영 체계였었죠. 그래서 그 윈도우 98을 팔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접속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MS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한메일, 또 MS 포탈 등을 포함을 해서 이 안에 윈도우 98만 나는 사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98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서 개인정보를 한 번만 제공을 하면 아까 말씀처럼 여기다 밴드, 출입 밴드만 하나 달면 나머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메신저라든가 메일이라든가 뭐 포털 같은 것들을 다 무사 통과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교재에서 잠깐 처음 서두에 그 설명 설명드린 만약에 어떤 MS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윈도우 98을 해킹을 당했거나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사용하는 패키지로 연결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행이라든가 은행 같은 것들도 다 연결이 됐다라 그러면 개인이 만약 문제가 되면 한 가지만 문제가 돼도 나머지들을 다 사용하기가 불편해지는 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MS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비슷한 경쟁 업체였던 넷스케이프나 ICQ, 야후, 뭐 아메리칸 온라인 같은 것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위를 점하려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 그래서 ICT 기업 간의 경쟁 및 단독점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뭐 문제가 있대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반사적으로 홍보가 되고 더 알려지는 계기가 돼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많은 거대 기업들이 생겨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어떤 그 변화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MS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넷 패스포트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니까 아까 잠깐 소개드린 우리나라에서도 경쟁 업체들이 사법부에 그 불법이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손해배상을 뭐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정할 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기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는 2001년 7월에 미 연방통상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 결과를 통해서 이 연방통상위원회 제소가 그게 문제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만약에 이제 윈도우를 팔 때, 윈도우에 가입할 때 아니면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내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때 인터넷 접속을 하거나 뭐 메신저를 쓰거나 할 때도 개인의 동의 확인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차들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불법이니까 법에 맞도록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경우에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매 과정마다 개인 동의 확인을 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들을 하나 더 끼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MS 윈도우만 사용하고 싶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용하지 않고 뭐 넷스케이프나 뭐 다른 걸 쓰겠다라고 그러면 MS에서 그걸 불러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다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라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그 미 연방통상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법에 맞도록 하라라고 해서 이제 개인 동의 절차들을 매 사이트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과정을 서로 만들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럽연합에서는 2002년 5월에 유럽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제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EU에서는 유럽연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시스템들을 수정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동의의 절차들을 넣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했던 것들을 왜 일개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다 사용을 하게 되냐 그러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아예 소스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을 만들어 놨던 그 기반들을 다 오픈해주자 열어주자 공개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운동가들이 모여서 GNU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뭐 리버티 얼라이언스라는 이런 어떤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인 어떤 인증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다 공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참여를 해서 누구나 그 어떤 그 패스포트 프로그램들이요 사이버상에서의 신원 확인 프로그램들을 공개를 해주게 된 어떤 그 계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단넷 패스포트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방향으로 오픈소스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런 독립적인 인증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한 운동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MS 그렇게 만들어서 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제소돼서 개인 어떤 정보 보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그다음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확인 절차를 구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유럽연합에서도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들로 하도록 합의가 되었죠.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래머들 오픈소스 그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더 사용하기 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MS에서의 실패하게 된 사례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MS에 성공했다면 계속 MS만의 어떤 거대 기업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그 소송을 통해서 그런 절차들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MS 실패 사례의 원인은 첫째 단넷 패스포트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부족했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S가 독점적인 주의를 남용해서 인터넷상에서의 우리가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선도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네들의 자사의 프로그램들을 다 깔아놓고서 판매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지배로 인해서 상생의 가치가 많이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IC 정보통신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돼서 경쟁 상태에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독점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쟁사에 의해서도 단독점 소송으로 이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MS가 인터넷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를 잃는데 많이 기여들을 하게 되었다. 반대로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기구, 보통 비정부 기구나 아니면 비영리 기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라는 비영리 기구들, 미국 시민자유연맹, 아니면 전자개척자 재단 등 이런 많은 기업들, 많은 그 비영리 단체들이나 아니면 비정부 기구들이 정부 ICT 통신 기업,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들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비영리 기구들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를 들어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라는 비영리 기구가 빅브러더 상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해마다 수상을 하게 되는 어떤 것들을 수상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인정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어떤 상을 받았느냐?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상이라고 해서 이런 상을 받았고요. 또 그 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게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은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감시기구들, 비영리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했고요.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활동을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점점 더 많아질 거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정보 수집의 사례를 계속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증대 등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어떤 기술들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 정보 수집 및 활용은 이제 필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어떤 이런 절차들이 그 과정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저는 이 프로그램 제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싫고 또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나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한다라 그러면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 개인정보가 다른 데 수집되는데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제공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44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얼마나 기업들은 수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집을 할 때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개개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과정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고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게 된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가 여러분 이렇게 144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수업을 마치시고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간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는 7주차 수업을 다 들으시고 이 7주차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하나로 움직이는 제국을 꿈꾸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선생님들의 생각,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각자 개인의 생각을 약 500자 정도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시는 거는 제 개인 지메일, 지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중간고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